안녕하세요, 스테이툰입니다. 요즘 빅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추세인데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데이터를 잘 사용하는 구단이 브렌트포드와 브라이튼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자체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팀의 승률이나 보강해야 하는 포지션 등을 알아내고 선수 스카우팅에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브라이튼도 최근 기존에 있던 스카우터들을 구조조정을 통해 대량 해고하고 데이터 기반의 스카우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구단의 행보를 보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선수들을 비교적 저렴하게 영입해서 키워낸 후 비싼 값에 판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수의 영입과 판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도 리그 성적은 괜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데이터가 축구에서 유의미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축구 데이터를 볼 때 자주 등장하는 지표인 XG, XA, XAG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표들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막상 이해하려면 헷갈리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원래 다른 영상을 준비 중이었는데 준비하면서 데이터를 보다 보니 이 세 가지 지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기 위해 찾아보니까 딱히 한글로 된 명확한 설명이 없기도 하고 여러분들께도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새 지표를 최초로 만들고 사용한 옵타를 비롯해 풋볼 레퍼런스, 디 애슬레틱 등에서 원문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설명이 부족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XG입니다. XG는 Expected Goals의 줄임말로 한국어로는 기대 득점입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어떤 선수가 때린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현한 지표입니다. XG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변수들을 바탕으로 옵타가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슈팅 데이터들을 분류한 뒤 각각의 슈팅이 득점으로 얼마나 이어졌었는지 확률을 계산하고 0에서 1까지의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에서 어떤 슈팅이 나왔을 때 변수의 조합을 통해 그 슈팅이 해당되는 경우를 찾고 그 경우가 갖고 있는 XG 값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수가 작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1대1 상황이더라도 키퍼가 빠르게 나와서 각을 잘 좁혔다면 XG 값은 생각보다 낮을 것입니다. 반면 슈팅을 멀리서 때리더라도 압박이 적은 상황에서 키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좋은 궤적의 슈팅을 때린다면 XG 값은 생각보다 높을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패스를 받고 같은 위치에서 슈팅을 때리더라도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XG 값의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패스를 받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에 놓인 두 경우가 있습니다. A의 경우에는 오른발잡이 공격수가 터치를 잘해서 골키퍼가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 오른쪽 구석으로 득점 확률이 높은 슈팅을 때렸습니다. B의 경우에는 오른발잡이 공격수가 어설픈 터치 때문에 자세를 고쳐 잡는 사이에 골키퍼가 자리를 잡았고 슈팅 각도가 안 나와서 득점 확률이 낮은 슈팅을 때렸습니다. 이 두 경우가 슈팅을 때리기 전까지는 비슷한 상황 같지만 슈팅과 관련된 몇 가지 변수들이 달랐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가 더 높은 XG 값을 받게 됩니다. 즉 똑같은 패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XG는 슈팅과 관련된 요소만 평가하기 때문에 XG 값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패스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지표로 평가받아야 하고 그 지표가 바로 XA입니다. 두 번째로 XA입니다. XA는 Expected Assist의 줄임말로 한국어로는 기대 도움입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어떤 선수가 성공시킨 패스가 득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현한 지표입니다. XA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변수들을 바탕으로 옵타가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패스 데이터들을 분류한 뒤 각각의 패스가 득점으로 얼마나 이어졌었는지 확률을 계산하고 0에서 1까지의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에서 어떤 패스가 나왔을 때 변수의 조합을 통해 그 패스가 해당되는 경우를 찾고 그 경우가 갖고 있는 XA 값을 부여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과거의 패스 데이터들의 XA 값을 부여할 때는 득점 여부를 고려하지만 실제 플레이 중인 경기에서는 패스가 성공된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패스가 과거의 데이터에 따라 득점으로 연결된 경우가 10번 중에 6번이라면 그 패스의 XA 값은 0.6입니다. 그리고 실제 플레이 중인 경기에서 그와 유사한 변수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패스가 나왔다면 그 패스에도 약 0.6의 XA 값을 부여하는 겁니다. 다만 실제 플레이 중인 경기에서는 패스가 성공적으로 전달된 순간 XA에 대한 계산은 끝이 나고 그 이후의 상황은 XA 값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패스를 받은 선수가 이후에 슈팅을 하든 안 하든 슈팅을 해서 골을 넣든 안 넣든 그것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즉 XA는 패스의 퀄리티만을 평가하는 수치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XA는 약간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1번의 경우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 20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전달된 스루 패스입니다. 2번의 경우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 페널티 박스 밖에서 바로 옆에 있는 선수에게 전달된 횡패스입니다. 이때 1번의 XA 값이 2번보다 높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페널티 박스 밖에서 받은 패스보다 어렵게 위험지역 안에서 받은 패스가 과거에 득점으로 바로 연결된 경우가 더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경기에서는 패스가 전달된 이후에 그 확률을 깨고 반전된 상황이 일어났다고 가정합시다. 1번의 경우에서 그 어렵고 치명적인 패스를 받은 선수는 패스는 훌륭했지만 빠르게 각을 좁힌 골키퍼에 의해 득점 확률이 낮은 슈팅을 때렸습니다. 반면 2번의 경우에서 그 쉽고 간단한 패스를 받은 선수는 패스는 지극히 평범했지만 적은 압박과 뛰어난 슈팅 궤적 등 득점 확률이 높은 슈팅을 때렸습니다. 이때 2번의 패스는 상대적으로 XA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안 좋은 패스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패스를 받은 선수의 차이도 있겠지만 오히려 패스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높은 득점 확률의 슈팅으로 이어진 2번이 더 좋은 패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A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스 자체의 퀄리티는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 경기에서 패스 이후에 슈팅 후 득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할 때는 한계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XAG입니다. 세 번째로 XAG입니다. XAG는 비교적 생소한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XAG는 Expected Assisted Goals의 줄임말로 한국어로는 어시스트된 기대 득점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XA는 패스가 전달된 순간 측정이 끝난다면 XAG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패스가 전달되고 패스를 받은 선수가 슈팅까지 때리는 경우에만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패스를 받은 선수가 때린 슈팅의 XG 값이 그 패스를 준 선수의 XAG 값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어떤 패스가 높은 XG 값을 갖는 슈팅으로 이어졌다면 그 패스를 한 선수의 XAG 값도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이쯤 되면 XA와 XAG 사이에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XA와 XAG의 차이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XA 설명에 사용했던 예시를 다시 한번 사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번의 경우 오픈 플레이 상황에 20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스루 패스를 전달했고 패스를 받은 선수가 빠르게 각을 좁힌 골키퍼에 의해 득점 확률이 낮은 슈팅을 때렸습니다. 이 경우 패스 자체는 훌륭했고 높은 XA 값을 갖는 패스지만 슈팅만 봤을 때는 조건이 안 좋아서 낮은 XG 값을 갖는 슈팅이고 그에 따라 XAG 값도 낮게 나옵니다. 2번의 경우 오픈 플레이 상황에 페널티 박스 밖에서 바로 옆에 있는 선수에게 횡패스를 전달했고 패스를 받은 선수가 적은 압박과 뛰어난 슈팅 궤적 등 득점 확률이 높은 슈팅을 때렸습니다. 이 경우 패스 자체는 평범했고 낮은 XA 값을 갖는 패스지만 슈팅만 봤을 때는 조건이 좋아서 높은 XG 값을 갖는 슈팅이고 그에 따라 XAG 값도 높게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약간의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XA가 얼마나 패스를 잘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라면 XAG는 얼마나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어냈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때 기회라는 말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일종의 말장난 같기도 한데요. 누군가는 좋은 패스를 잘 전달했으면 그것 자체로 기회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결국 모든 과정이 득점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고 패스와 득점 사이에는 슈팅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회의 의미를 패스가 전달되고 득점 가능성이 있는 슈팅까지 이어진 상황으로 더 좁혀서 생각한다면 앞서 말한 설명이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XAG는 패스의 효율성에 더욱 초점을 둔 지표입니다. 축구는 결국 득점으로 결과가 판가름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XAG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XAG를 그냥 XA로 표현해서 사용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축구 데이터를 볼 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세 가지 지표를 살펴봤습니다. 축구에서 데이터가 전부는 아니며 어디까지나 데이터는 과거의 일을 바탕으로 확률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통해 축구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축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늘 설명드린 세 가지의 지표 정도는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축구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어설픈 설명이었지만 앞서 말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상 내용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